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력전자나 회로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은 그 좀 더 이제 신뢰성이 높은 어떤 방산 제품이나 우주항공이나 이제 이런 쪽에 어떤 제품을 좀 개발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특히 항공 우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고장이 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관리를 하는 그 절차들이 그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우주항공 쪽이나 방산 쪽에서는 이제 어떤 필수 절차로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민수 쪽에서도 그 조그만 이제 파워 제품을 개발한다고 할 때 저번에 이제 뭐 RTM처럼 어떤 고객의 요구도를 이제 엑셀로 관리를 하듯이 요구도가 정확하게 반영이 됐는지 그게 어떤 최종 이제 시험 결과로 다 이제 검증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관리를 하듯이 제품의 어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어떤 회로 제품의 어떤 기능별로 예측되는 어떤 그 이제 페일리어 모드를 이제 내가 분석을 하고 그걸 이제 어떤 위험도를 또 단계별로 예측을 하고 그런 걸 이제 또 관리를 하고 뭐 이런 이제 그 절차들이 이제 우주항공이나 방산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조그만 이제 파워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굳이 이제 그런 절차들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안 따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를 하고 있다가 내가 좀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절차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그 이제 내가 개발하는 제품의 어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참고될 만한 사항이라 생각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장 모드 관리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이제 FMEA 페일리어 모드 페일리어 모드 앤 이펙트 애널리시스 이제 그 어떤 고장 발생 모드와 그거에 대한 효과고 이제 그 다음에 FMECA는 이제 페일리어 모드 앤드 이펙트 크리티컬 애널리시스 뭐 그렇게 근데 이제 FMEA는 단순히 이제 고장 모드를 이제 저기 이런 고장 모드가 나면은 그 다음에 제품에는 이런 영향을 줍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FMECA는 이제 그런 고장 모드가 이제 뭐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출력은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저기 제품에 주는 세트에 주는 어떤 데미지는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식으로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얘를 최종적으로 이제 위험도를 이제 뭐 10단계로 쭉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건 진짜 뭐 잘못되면 불이 나겠다, 뭐 비행기가 떨어지겠다, 이래 되면 이제 위험도를 엄청 높여가지고 얘는 분명히 이제 뭐 개선을 하든지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이제 그 추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그만 그 파워 모듈 같은 경우야 뭐 개발자가 이제 뭐 훤히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 사실 뭐 예측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제 항공기라든지 어떤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워낙 많은 어떤 이제 회로 제품이나 기구 제품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어떤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내가 설계한 회로 보듯이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체계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옛날에 이제 저기 그 이제 초보 엔지니어 시절에는 사실 뭐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내가 이제 DC 컨버터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입력 들어가고 뭐 출력만 제대로 나오면 되지. 맥스, 민, 부하에서 이제 뭐 전압 드롭 없이 동작하면 되지. 사실 이제 그 요게 다라고 이제 생각했죠. 이제 요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품을 이제 저기 그 이제 납품을 하고 양산을 하면서 이제 그 시장에 나가서 이제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어떤 불량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제
많이 그걸 대책한다고 힘들기도 했지만은, 아,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든 제품이 혹시라도 이제 뭔가 좀 어떤 개발의 어떤 편차가 마진이 부족하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온 고온에서는 잘 동작하는데, 저온에서는 이제 스타트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필드에 내가 만든 제품이 세트 장착이 돼가지고 필드에 나갔을 때,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고장은 잘 안 나는지, 그 다음에 고장이 나도 이제 빨리 발견이 돼가지고 AS 기사가 이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게 고장이 났는데도 검출이 안 돼가지고 계속 열이 나가지고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매한 어떤 페일리어 모드가 내가 개발한 제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은 뭔가 조금 이상이 있으면은 세트에서 그걸 확실히 검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죠. 빨리 이제 이제 파워 제품 이제 고장났다, 이거 교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알람을 띄워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특히 뭐 항공기나 이제 이런 거는 더 그렇겠죠. 이제 뭔가 동작하다가 뭔가 이상이 있으면 이제 그 폴드 신호가 딱 뜨는데, 그러면 저 모듈 이제 이상하다고 신호 떴어요, 저거 교체. 그러면 이제 그 교체해가지고 뭐 다시 이제 갈 수 있는데, 이게 뭐 고장은 났는데 이제 이게 그 디텍트는 안 되고 계속 운행하다가 이제 뭐 비행기 떨어지고 이제 이리 되면 골치 아프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더운 지방이나 추운 지방이나 상관 안 하고 잘 동작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성능만 나왔다 끝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개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요런 이제 어떤 그 세트에 장착을 한 다음에 그 세트가 이제 그 운영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게 거의 이제 업무의 대부분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성능 구현하는 거는 30%, 나머지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가 70%, 이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이제 뭐 이게 정량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좀 그 개발자의 업무량을 좀 이제 뭐 제 경험치로 좀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능 구현,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도를 만족하는 성능 구현은 업무량 30%, 나머지 이제 70%가 이제 그 어떤 고장 모드, 이제 뭐 얘가 쇼트 났을 때 어떻고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고객이 요구하는 이제 시험 절차가 있죠. 이제 그런 시험 절차를 패스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세트 장착하면 또 이제 단품 시험을 할 때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막상 단품 할 때는 완벽했는데 세트 장착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고객하고의 어떤 이제 인터페이스를 잘 못 맞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의 세트가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직접 이제 이게 세트에 장착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전에 미리 이제 우리가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을 하면 좋지만은 또 그게 예측이 다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능 구현하는데 이제 업무의 약 30%라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고장 모드 체크하고 신뢰성 확보하고 세트에 장착한 후에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이제 개발 업무의 70%.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FME나 요런 어떤 그 용어들을 좀 설명하기 전에 이제 이 방산이나 이런 쪽에는 이제 이 IRS라는 이제 그것도 이제 업무나 절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인테그레이티드 로지스틱 서포트라 가지고 하여튼 이제 뭔가 말 그대로 군수 지원이죠. 이제 그러니까 무기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제때 때 이제 뭐 이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뭐 포 쏘고 있는데 뭐 고장 나가지고 뭐 포 못 쏘고 이러면 골치 아픈 거죠. 이제 이번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전쟁에서 보면은 이제 뭐 러시아 이제 무기들이 다 부패해가지고 제대로 못 쓰는
이제 그런 뭐 탱크들이 많았다, 무기들이 많았다, 뭐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사실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효과적인 어떤 군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하는 업무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FMEA, 그 다음에 이제 FMEC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MTBF,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장이,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제 막 포쏘고 있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제 고장을 빨리 분석해가지고, 그 고장난 걸 빨리 수리해가지고 다시 이제 포를 이제 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전에 이제 고장날 수 있는 걸 미리 예측하고, 그 다음에 MTBF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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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체계나 이런 데는 이제 아주 많은 이제 뭐 LRU 구성품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의 어떤 이제 고장률이 다 다른 거죠. 이제 뭐 어떤 제품은 이제 뭐 단순해가지고 뭐 그냥 뭐 한 100만 시간 가도 고장이 안 나는 이제 제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컴퓨터나 이제 이렇게 아주 복잡한 회로로 구성된 거는 이제 사실 이제 MTBF를 계산하면 이제 그 주기가 짧죠. 이제 짧으면은 얘는 한 1년 쓰면은 이제 한 번은 고장 난다, 확률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제 뭐 예비용으로 한 두세 대를 이제 확보를 해놓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고장이 나니까. 그러면 이제 이제 그런 걸 예측해가지고 이제 예비 제품을 미리 만들어 옵니다. 근데 10년 안에도 고장이 이제 안 나는 어떤 그런 LRU다, 제품이다 하는 걸 굳이 뭐 이 예비로 뭐 다섯 대, 10대 이렇게 갖다 놓을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뭐 10년에 한 번 고장 나니까 뭐 예비용으로 한 대만 갖다 놔도 뭐 충분하겠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고장 나는 게로 예측이 됐다. 그러면 이제 뭐 한 10대나 이렇게 이제 뭐 갖다 놓고, 충분히 갖다 놓고 이제 뭐 고장 나면 또 이제 바꿔주고, 고장 나면 또 바꿔주고, 다시 수리하고, 이제 이런 게 원활히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FMEA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MTBF 요 산출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요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FMEA는 이제 Failure Mode Effect Analysis, FMEA는 실패 모드 및 효과 분석의 약자이며, 그 다음에 제조, 이제 설계, 조립 프로세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제 공장 전체의 어떤 그런 이제 프로세스,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FMEA나 FMECA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제품 서비스에 발생하는 실패 또는 오류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세스나 제품의 어떤 설계를 보고, 이런 이제 에러 모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체계나 이제 무기 체계나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주는 영향이 없는지, 뭐 진짜 이거 고장나면 뭐 불이 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FMECA는 이제 FMEA를 한 단계 이제 발전시킨, 그러니까 이제 FMEA는 이제 failure 모드를 이제 그냥 분석만 해놨다고 치면, FMECA는 뭐냐면은 이제 얘를 분석한 얘를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하는데, 이게 이제 워낙 항목이 많으니까 뭐부터 우선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어떤 PRN이라는 이제 위험도 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의 어떤 이제 치명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일이 났을 때 이 베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자주 발생을 예측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얘를 검출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한 세 가지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PRN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등급을 이제 또 이제 뭐 10단계나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이제 단계별로 대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FMEA에는 중요도 분석 섹션을 추가하여 FMEA의 개선된 버전으로 결과의 영향에 대한 실패 모드의 확률을 차트로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FMEA는 장애의 원인 및 장애 영향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FMEA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FMEA를 분석하려, 이게 FMEA가 돼야 FMECA가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경험적인 요소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사실 한 사람이 할 수는 없겠죠. 이제 설계자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품질을 이제 담당했던 품질 담당자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을 담당했던 생산 담당자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제 이런 DC 컨버터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이제 DC 컨버터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입장. 그러니까 생산해보니까 이제 요런 고장이 잘 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품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제 요런 식으로 설계한 어떤 제품들이 나가서 이제 이런 불량들이 이제 좀 많이 오더라. 그럼 그런 거 이제 다 이제 여기 이제 이 FME 항목으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생각했던 거, 그 다음에 생산 담당자가 생각했던 거, 그 다음에 품질 담당자가 이제 생각했던 거, 이제 이런 걸 다 이제 조합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FMECA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고장 분석된 FME 항목들에 대해 가지고 얘가 이제 발생하는 빈도는 얼마나 되고 얘를 이제 검출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얘가 발생되면은 세트에 얼마나 치명적 영향을 주는지, 그 세 개를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매겨 가지고 딱 하면은 이제 FMECA 등급이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등급을 보면은 이제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 수치로 보면은 좀 이제 좀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요렇게 나오면은 요 가지고 이제 등급이 좀 높아가지고 이제 뭔가 좀 크리티컬하다 이러면 이제 그럼 설계 단계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뭐 대책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품질 차원에서 이제 대책을 하든지 이제 이런 걸 협의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FMET라는 건데, 그러니까 FMEC를 통해서 이제 어떤 밸류 모드가 나오면은, 특히 이제 항공기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힐스라고 그래가지고 하드웨어 인드롭 해가지고 이제 그냥 우리 시뮬레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떤 우리가 설계한 대로 이제 동작을 하는지, 비행기 잘 나르고 자동차 잘 굴러가는지를 확인을 하지만은 이제 그 중에 어떤 페일리어 모드를 이제 실제로 우리 예측한 결과하고 똑같이 나오는지를 또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래 예측했던 결과대로 안 놓으면은 이제 그게 왜 안 놓는지, 그러니까 회로 설계가 잘 못 되어서 이제 우리가 예측했던 어떤 그런 밸류 모드가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밸류 모드를 예측을 잘못했든지, 이제 이제 그런 걸 이제 식별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밸류 모드가 났을 때 이제 항공기의 어떤 동작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에러를 검출해가지고 다시 이제 정비를 받도록 백도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추락할 건지를 이제 예측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FME 이제 분석을 하고 FMECA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FMET라고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절차로 이제 알아놓으면 이제 좋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MTBF입니다. MTBF는 Mean Time Between Failure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수리를 하거나 이제 새 제품에서 그 다음에 다음 고장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수리를 하고 이제 수리하고 다음에 또 고장이 날 확률. 그걸 이제 MTBF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MTTR이나 뭐 저기 MTTF라는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보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한 번 빼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빼려는 그거는 이제 MTBF. 그러니까 MTBF를 우리가 이제 저기 산출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IRS 측면, 그 군수지원 측면에서는 이제 요 항공기를 위해서 뭐 내가 그 항공기를 만일에 이제 10대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MTBF를 감안해가지고 이제 10대가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이제 고장이 날 확률이 높으니, 그러면 이제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한 대의 이제 예비 시제를 확보를 한다.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항공기 운영하다가 고장 나면은 이제 만일에 이제 고장이 났는데 스페어가 없으면은 그 항공기는 이제 그 스페어 들어올 때까지 이제 운영을 못 하는 거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항공기 10대로 운영한다 그러면은 이제 MTBF를 감안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대 정도 스페어를 이제 보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항공기 고장 나면 그거 딱 이제 끼워가지고 항공기를 계속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장난 부분은 다시 이제 업체로 보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다시 오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MTBF를 이제 산출을 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IRS 이제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 이제 좀 참고하면 우리가 이제 좀 좋은 정보를 더 많이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성 IRS 예,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제 IRS 쪽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회로 설계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요 APCD 문서라는 걸 만듭니다. 이제 이 약자는 제가 좀 찾아가지고 다시 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APCD는 이제 우리가 회로 기능별로 여러 가지 이제 회로들이 있는데, 특정 이제 회로를 이제 우리가 블락으로 이제 나눠 가지고 특정 기능을 하는 이제 회로를 이제 회로를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특정 기능을 하는 회로를 조금 나눠 가지고 그 회로에 대해서 이제 입력과 어떤 출력에 대한 이제 편차를, 부품 편차, 그다음에 온도 편차, 이제 이런 거 고려해 가지고 이제 출력의 어떤 이제 최대 이제 편차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너무 편차가 너무 크면은 이제 어떤 저항의 편차를 이제 좀 뭐 1%에서 0.1%로 이제 뭐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편차를 줄여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APCD 문서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APCD 문서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오차 이제 예측하는 기법들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뭐 WC, MC, 뭐 RSS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회로 쪽에서는 이제 요 RSS 이제 분석, 이거는 잘못된 거. 분석을 이제 많이 이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뭐 요점은 이제 성능만 나오면 끝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개발한 제품의 어떤 이제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고장 모드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제 디텍트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어떤 그 세트가 이제 운용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이제 내가 설계한 제품이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장 모드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절차들, 그러니까 절차들을 참고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IRS 전문 업체, 이제 방산 군수 지원을 전문하는 업체들 보면은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백라이트 전원할 때 뭐 이제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제 블로그에 이제 오늘 좀 설명드린 자료는 제 블로그에 좀 올려놨고, 그 다음 인터넷에서 이제 찾은 자료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IRS 업체도 이렇게 이제 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이제 뭐 램 분석에 대한 내용, 용어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좀 참고될 만한 자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이제 여기 FMEA 템플릿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같이 올려놨으니까 실제로 이런 걸 활용해 보시려는 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성한 문서는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엑셀 요 파일도 일단 여기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어떤 이제 DC 컨버터나 우리 이제 뭐 모터 제어용 인버터를 이제 설계를 한다고 하면 이제 요 시트를 뭐 활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는 이제 그러니까 방산이나 항공우주를 하면 이제 이런 건 이제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민수 쪽이나 이제 이런 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어떤 복잡한 절차는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우리 회사 제품이나 내가 설계한 제품이 좀 더 신뢰성을 이제 갖도록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이제 전에 RTM 시트처럼 최소한 이런 이제 FMECA 요 시트 정도는 하나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백라이트 전원이고, 범위는 이제 부품이고, 부품명은 이제 트랜스포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1차 측에 전달된 AC 성합을 해가지고 램프를 이제 시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량 모드는 이제 뭐 출력이 없는 거, 와이어 오픈이나 스파크 발생되면 출력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분 점등 불량이 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뭐 이제 심각도고, 이제 여기서 심각도를 이제 수치를 높여 놓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백라이트인데 불 안 켜지면 이제 뭐 끝장나는 거죠. 뭐 그래서 좀 높여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이제 불량 원인은 이제 뭐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1차측 권선은 두꺼운데 2차측 권선은 이제 좀 아주 가늡니다. 0.038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보비의 응력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좀 끊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에 의한, 그러니까 이제 실제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하고 품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경험에 의한 이제 그런 잠재적인 불량 원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발생 빈도는 좀 아주 희박하다, 좀 작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검출을 이제 하는 방법인데, 검출은 이제 우리가 검사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신뢰성 시험이나 이제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런 이제 밸류 모드는 우리가 신뢰성 검사 이제 시험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디텍터는 잘 된다. 이거 뭐 불 안 들어오면 이제 뭐 바로 그냥 백라이트가 시꺼멓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요걸 계산해가지고 요 두 개를 계산하면 이제 PRM 값이 나오는 거고, 이런 이제 PRM 값들을
이제 그 종합해가지고 이제 그 아무래도 PRM 값이 높으면은 이제 이 빨리 대책을 해야 되거든요. 빨간 글은 이제 좀 대책을 좀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각도는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발생도 이제 자주 하더라도 이게 이제 디텍터만 잘 되면 사실 또 이제 그렇게 뭐 좀 이제 높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RN 요거를 이제 설정을 할 때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조금 이제 단순히 이제 곱하기만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저 보면은 이제 저기 발생의 어떤 이제 그 결과의 심각도, 그 다음에 이제 발생의 빈도, 그 다음에 이제 검출 능력, 뭐 이런 거 따질 때 검출 능력이 높으면은 사실은 좀 이제 얘는 이제 좀 분의 1로 해가지고 사실은 PRM 값이 이제 낮도록 해야 좀 맞는데 이제 요거는 그냥 이제 저기 그 이제 전문 그 이제 IRS 이제 입장에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모듈 차원에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RN을 이제 설정하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를 보고 사실은 좀 현실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조건 곱하기만 이렇게 쭈르륵 해가지고 해버리면 사실은 이제 이게 검출도가 이제 이게 높으면은 사실 이제 아무리 심각도 이제 어떤 그 데미지가 크고 그 다음에 발생 확률이 높은 고장 모드를 하더라도 100% 디텍트가 되면 사실 뭐 크게 위험한 건 아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주 이제 이제 옛날에 이제 민수 쪽만 할 때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PRN을 설정하는데 조금 이제 약간 좀 뭔가 다른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다른 자료들을 보고 요 시트를 활용하실 때 이제 조금 이제 원래 이제 FMEA를 이제 하는 이제 보면 이제 품질 담당자 분들이 보면 이제 약간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 이제 큰 경우는 근데 이제 기업이 이제 좀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본인 스스로 좀 이제 인터넷 자료 찾아가지고 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해야 될 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조직이 큰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담당자들이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물어보고 이제 이런 걸 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FMEA와 FMECA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일단 요 자료는 요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